안녕하세요. 세계미래포럼 김용현 대표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에 따른 우리 미래를 한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그러면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 인구학자들, 정치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제가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차관부할 때 많은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라든지 많은 연구소 분들이 내한을 해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저희 나라가 1950년 6.25 전후에서 인구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남한 2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근데 그 남한의 2천만 명이 1983년 30년 만에 4천만 명이 됐습니다.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2012년 5천만 명이 됐습니다. 다시 30년 만에 1천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인구는 2030년에 5,20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1.1명, 1.2명이기 때문에 90년 만에 반씩 떨어지면 2110년쯤 가면은 2,500만 명, 2200년에 가면 1250만 명, 2300년에 가면 500만 명. 이제 이렇게 돼서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미래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2300년에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6년부터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침체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사라진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저희 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되면서 1960년대, 70년대 합계 출산율이 7명, 6명, 5명 이렇게 됐죠. 1970년에 4.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엄청난 산하 제한 정책, 출산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2.1명이 깨졌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본전, 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때 본전인데, 그러면서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1990년에 1.6명, 2000년에 1.3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했고, 지금은 이제 2005년도에 1.08명, 전 세계 189개 그 유엔에서 발표하는 인구 통계 국가 중에 188등을 했습니다. 예, 홍콩이 0.88명, 대한민국이 1.08명. 그 당시 이제 정부와 국회와 학계에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만들고 또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도 만들어서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2008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걸 또 다 해체해버리고, 또 사실 저출산 고령화 이제 정책이 사실은 이제 유명무실해지면서 지금 2015년 지금 인구 쇼크가 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1.2명 수준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지금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또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2060년이 되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잔고가 하나도 없고 제로가 되는 나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치에서는 인터넷 정치, 모바일 정치가 시작될 것이고, 반면에 지론토크라시, 노인을 위한 이런 정치가 시작되겠죠. 예. 노인분들은 206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인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인구 비율로 40%지만 투표율로 그 선거인단의 점유율로 보면 그분들이 한 7, 80%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노인 정치가 시작될 것이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고, 잠재 성장률이 최근에 3%지만 2030년엔 2%, 2040년엔 1%, 지금 KDI에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많은 그 이민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년에 저희가 30만 쌍 결혼하면
3만 5천 쌍이 국제 결혼하고 있거든요. 또 북한에서도 한 2,000명에서 2,500명의 탈북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사회가 또 어떻게 어떠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처리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되고, 뭐 교육에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가 감소하고 젊은이가 감소하면서 이런 산업 구조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고, 고령 친화 산업 쪽으로 또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부도 이제는 60만 대군을 절대 유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44만 명이 태어나서 남자아이는 20만 명, 22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군의 작전 개념, 군의 전술, 군의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저출산 고령 사회에 우리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업도 우리 가정도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이거에 대한 그 연구와 또 공부를 충분히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국가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과거처럼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신생아가 사라지고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식장, 가정, 모든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